선박의 유지보수 시장은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사이클을 가져갈 것이다. 심지어 마진율도 좋다. 글로벌 탑티어인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와 HD 현대상호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다. 지주사의 배당 규모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앞으로 이중 추진 연료 DF 엔진, 노후화된 배들의 선박 교체나 LNG 관련된 FS 수혜가 폭증할 것을 보고 심지어 그거 관련된 글로벌 레퍼런스 가진 업체가 극소수다. 신고가 영역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나 심지어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흔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2일 목요일이고요. 영상을 그래도 목표는 매일 한 개씩이었는데 제가 혼자서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다 보니까 제 욕심하고 다르게 영상 올리는 게 너무나 절대적인 시간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보통 평상시 하루에 4시간 반 정도밖에 안 자는데 잠을 자지 말아야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건지, 양질의 영상 반드시 보셔야 될, 구독자분들이 보셔야 될 기업 분석이나 산업 분석이나 해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약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사실 어렵게 오랜만에 거의 4일 만에 영상 올리는 것 같아요. 오늘 상당히 뜻깊은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역대급 신고가를 갱신해서 3,500선을 돌파했고요. 오늘 당일 순매수 금액으로 근래 들어서 코스피에서 역대급 금액인 외국인이 3조 2,64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9만 원을 돌파하는 장중에 그런 모습도 나타냈고, SK 하이닉스 역시 4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거의 반도체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몰빵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신고가 영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추석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 장 마무리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게 오늘 당일 하루에만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를 했다는 거, 신고가 영역에서 매수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마 앞으로도 좋은 장이 좀, 우리가 기대했던 조정은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 분위기는 좋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고, 원래 빌리언스에서는 미리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나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조선주 내에서 또 너무 소외되어 있고, 조선주가 그리는 미래 사업, 미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 오늘 이 회사도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 영역이라서 가져왔습니다. 52주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을 찬찬히 잘 뜯어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조선주를 준비했는데요. 절대로 오늘 소개해드릴 현대마린솔루션 관련돼서 매수 매도 추천 아닙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549.15 마감을 하면서 연초 대비 48%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도 고점 대비 20% 하락한 수준이지만 코스닥은 역대급 신고가고요. 조선주가 평균 114%를 기록했는데 현대중공업이 82%, 하나오션이 193%, 한국조선해양이 79%, 삼성중공업이 90%, 평균 상승률이 114%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압도적인 주도주, 방산주와 투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마린솔루션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마린솔루션도 오늘 신고가 영역을 기록했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너무나 조선주 대비해서 상승폭이 가장 미약합니다. 44% 상승했고요. HD 현대마린엔진도 오늘 불을 뿜으면서 235% 역대급 신고가 영역을 기록했습니다. 하나엔진 역시도 연초 대비 161% 오르면서 역대급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역대급 신고가인데 조선사나 엔진사보다 상승률 자체가 44%도 대단한 거지만 너무나 평균값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현대마린솔루션 당연히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조선사들이 그리는 미래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현대마린솔루션,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나 투자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삼성, 신한, 바울, 하나, 메리츠, SK, 한투, 대신증권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질문 형식으로 말해봤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제조시설이 없습니다. 심지어 노조 리스크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세 번째, 신조선의 업황, 경기 사이클과 상당히 무관하게 안정적인 꾸준히 계단식 성장을 보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선박의 수리와 선박의 부품 교체 사업의 특성상 신조선 수주 사이클과 다르게 실제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 실제 운항 중인 배들 운항 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배들이 건조돼서 바다에 떠다니는 순간은 더 훨씬 길기 때문에 지금 바다에 떠있는 배들의 운항 대수가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현대마린솔루션.
그러니까 지금의 조선사들 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과는 상당히 이익의 사이클이 다르고 훨씬 이익의 사이클이 더 깁니다. 지속적인 이익 성장을 보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서 밸류에이션을 조선 엔진사 대비 비싸다라고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논리적 근거가 떨어진다. 선박 부품을 제외하고 핵심 사업은 스마트케어, 선박의 운항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디지털 친환경, 육상 발전 사업 역시도 있는데 이 부분은 매출 기여도가 약 22%로 낮은 상황입니다. 역시나 핵심은 선박의 엔진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고 선박을 개조하는 사업부가 전체 매출의 70에서 7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매출 상승의 대부분도 핵심 고마진 선박의 사업부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산 부분이 없으니까 하나오션이라든지 방산 사업을 하는 군함 사업을 하는 HD 현대중공업 이런 하나오션보다 훨씬 주가의 변동성은 낮은 편입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관련된 레포트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년 싱가포르 허브 재고 확충이 완료되면 해외 생산된 재고가 국내에 반입되는 관세 부분이 절약되면서 이 부분도 비용 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 발전용 엔진, 크랭크샤프트 쪽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루션의 가장 큰 특징, 현대 계열사의 선박이 현재 얼마나 바다에 떠 있는지, 얼마나 운행되는지 건조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가 합병되면서 글로벌 조선소로 확장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건조 운행되는 HD 현대 계열사의 새로운 신조가 건조된 다음에 운행되는 운행 선박의 수가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지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엔진 채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배를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하는 친환경 엔진 교체 선박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폭증하는 초입 단계에 불과합니다. 인건비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원가, 매출 원가의 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HD 현대마린솔 특히 인건비나 연구비 성격의 고정비 부담이 매우 제한적인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노랑봉투법으로 파생되는 인력 리스크로부터 아주 자유롭습니다. 배당 성향도 높습니다. 지배구조도 안정적입니다. 사업구조 역시도 안정적입니다. 오히려 솔루션은 밸류에이션이 엔진 업체보다 프리미엄 받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심지어 MSCI 편입 이슈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엔진 제작, 선박 수리 개조 관련된 선박의 유지보수 운영 관리하는 업체들의 평균 PER은 30배입니다. 내년 달 기준으로 HD 현대마린 엔진 역대급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24.7배에 불과합니다. 내년의 실적 개선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선박의 사후관리 사업은 신조 대비 당연히 업항 주기가 길고 업항에 대한 조선 업항 사이클에 대한 변동성도 급격하게 낮은 상황입니다. 기존에 운항 중인 배들, 선대가 그 영업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선대 규모는 등락이 크지 않고 변동성이 낮다는 거죠. 역성장하는 상황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존 선대의 평균 연령, 배의 나이가 올라가면서 수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 배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조 수요 역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의 수리나 유지보수, MRO, 선박 엔진 교체도 업황으로 치면 호황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전체 시장 수요를 뛰어넘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은 평균값보다 훨씬 빠르고 강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엔진 모두 절대 강자인 글로벌 탑티어 HD 현대그룹, 기존 인도 선박들 기반으로 수리시장 점유율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HD 현대그룹의 조선 계열사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뒤에서 수혜받는 거는 온전히 수혜받는 거는 현대마린솔루션이다. 이중연료 추진, 자체 HD 현대중공업, 자체 힘센 엔진, 기타 경쟁사들은 유럽의 엔진을 갖고 와서 그 엔진의 면허를 취득하는 형태입니다. 힘센 엔진에 대한 정비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가 막 도래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프로젝트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요. 시장 전반에 관련돼서 단가, 엔진의 유지보수 관리, 단가, 프로젝트 단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AM 사업부가 HD 현대마린솔루션이 4년간 평균 판매 단가가 약 97%, 거의 100% 가까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얼마나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는 데 증명합니다.
경쟁사인 싱가포르의 시트리움 역시도 4년 동안 74%나 가격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은 제품이 없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판매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나 대규모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유지비용에 대한 지출이 적어서 이 부분은 온전히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EM 사업부는 조선사들을 대신해서 보증기간 내 선박 수리를 대행하는 보증대행, 보증기간에 만료된 선박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하거나 부품을 판매하는 선박 엔진의 기술적 유사성을 활용한 육상 발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익의 대부분이 바로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이 AEM 사업부에서 창출이 됩니다. 환경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이제는 부품을 교체하거나 어떤 기술적인 발전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기존 우중인 선박을 개조하거나 기술적인 난이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기술력이 우수한 소수 업체들한테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박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정유회사로부터 조달한 연료를 공급하는 유통마진이 낮은 사업이지만 신규 출항하는 선박의 선주사와의 관계 형성에 상당히 도움 줄 수 있는 분야로 이 부분도 선박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도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리와 개조 사업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선박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플러스 선박 운항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원격 진단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운항 방식을 제안하는 디지털 솔루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의 미래 수익을 책임질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피크아웃 논란 시점에 오히려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 성장으로 프리미엄 작용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합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주력 사업부의 점유율 역시도 시장 성장률을 압도적으로 초과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강해지는 선박 환경 규제, 기술적 수리 개조 단가 상승의 모든 수혜를 현대마린솔루션이 누리고 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업체이기 때문에 대규모 제조 설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 성격의 대규모 투자 집행이 필요가 없고요.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 역시도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익의 대부분을 적극적인 주주 환원으로 사용하는데 이 부분 또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인력난으로부터 자유롭고요. 이익의 대부분이 사업부 매출의 70%를 엔진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몸집이 가볍다는 겁니다. 8월 말 글로벌 선대가 17억 1천만 GT인데 예상 건조량의 약 40배고 수주 잔고의 6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덩어리가 워낙 가장 큰 선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지표의 방향성, 예측 가능성 매우 높다.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도 훨씬 안정적이겠죠. 조선사들의 증설이나 구조조정에 따라 건조 자체는 등락이 있지만 선대의 규모는 최근 20-30년 동안 일관되게 증가했습니다. 사업부의 변동성이 당연히 조선의 신조, 새로운 배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변동성이 낮고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거고요. 선박의 건조부터 해선에 이르는 기간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최초 선박 건조 지출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조 비용이 약 16%를 차지한다면 연료비를 제외하고 건조 이후에 선박의 유지보수 관리에 들어가는 비중 역시도 18%로 신조에 건설되는 신조 건설 비용에 못지않다. 오히려 많으면 많았지. 선박의 물리적 사용 연한은 30년인데 사후 관리 비용 자체는 굉장히 긴 시계열로 반영되기 때문에 신조 시장처럼 폭발적인 수요는 없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요 발생 가능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박 사후 관리도 호황기인가의 현재 시점을 물어보는데요. 전반적으로 운용 선대가 평균 연령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선박의 수리,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선박 수리 시장, 지금 운항 중인 선박 노후화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 조선 호황기 때 03년에서 08년 사이에 대규모 발주된 선박이 지금 실제 선박의 연령이 12년 이상, 약 20년에 가까운 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글로벌 벌크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모두 평균 연령이 13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클락슨의 자료에 따르면 기타 선종 포함해서 척수 기준으로 선박의 평균 연령은 지금 22.6년에 당장 유지 보수나 또는 엔진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속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기존 규제가 신규 선박만 규제하거나 또는 기존 운항 중인 선박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뚜렷한 거였다면 이제는 현재 선박 규정은 운항 중인 모든 선박 대상이고요. 새로운 배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운항 중인 것도 모두 해당이 되고요. 신규 기술로 완전히 해결을 못해요. 영구적인 기술 대안 자체가 없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거나 연비를 개선시키는 신규 기술 개발에 따라 새로운 개조 수요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운항 중인 모든 선박을 신규 건조 선박으로 환경 규제를 만족시키려면 약 4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새로운 배로 교체하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무조건 개조 수요 발생이 필수입니다. 연비가 좋은 선박일수록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선주들은 선박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선박의 개보수, 개조하거나 유지보수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연료 추진선 발주가 선박의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 부품 자체가 일반 상선 대비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크기 때문에 평균 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대한연료 추진 시스템 DF 엔진 선박이 전체 수주장고에서 현재 37%까지 과거 9년 전 4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28년도에 연료 소모량을 측정해서 29년도에 바로 초과 배출되는 거에 대해 부담금, 벌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글로벌로 300만을 초과한 경우는 딱 3번 있었는데요. 경기 전망 민감도가 가장 높은 선박이 글로벌로 지정학이나 경기 변동성이 큰데 300만을 초과했다는 얘기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체 수요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통 연료 대신에 대한열체를 사용하는 선박의 비중이 79%로 조선시장 평균 37%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25년 된 컨테이너선의 80%는 모두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미래 개조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해운업계가 충분한 투자 여력을 갖고 있다. 선박 시장도 좋지만 선박의 유지보수, 개조 시장도 좋을 수밖에 없고요. 각종 지정학적 분쟁으로 선박 운항 루트가 변경되거나 선박 운항 루트가 길어지면서 막대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선박의 수익성이 과거 장기 평균 대비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5년간의 호황을 기록한 해운사들이 보유 갖고 있는 현금이 증가되면서 그걸로 재무상태 개선을 유도했고 선주사들이 또는 해운사들이 선박의 성능을 계속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에 대응해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2017년부터 작년 24년까지 매출이 7배 성장했고 영업이익이 5배 성장하면서 꾸준히 외형 성장을 평균 MRO 사업들이 훨씬 뛰어난 성장을 나타낸 회사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HD 현대그룹이라는 이점이 있을까요? 네, 글로벌 최고 조선사들 하나의 그룹 집단으로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세계 1등입니다. HD 현대삼호중공업은 6등이고요. HD 현대 미포는 15위지만 베트남 자회사 포함할 경우 11위까지 올라갑니다. 1등, 6등, 11등을 모두 고객사로 갖고 있습니다. HD 현대그룹이 글로벌 선박 건조량의 1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운항 선대도 HD 현대그룹이 1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최소한 이 15%는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개조를 제외하고는 현재 수리시장 점유율이 5.2%로 추정됩니다. 그 말은 HD 현대그룹에서 하는 선박들의 유지, 보수, 수리, 개조도 풀캐파로 다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HD 현대그룹 인도 선박을 당연히 HD 현대마린솔루션이 가장 이해도가 높고 가장 최적화된 선박의 유지, 보수, 개조를 할 수 있습니다. 엔진 역시도 글로벌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엔진 사업부 글로벌 저속 추진 엔진 2행정에서 글로벌 생산 1위고요. 자체 엔진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 엔진 모델 힘센 엔진의 독점적 사업권도 HD 현대마린솔루션이 갖고 있습니다. 힘센 엔진이 본격 탑재된 지 약 10년에서 15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선박 인도 5년 되면 대상이고요. 선박 수리의 약 60% 이상이 엔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힘센 엔진 탑재된 요 10년, 15년 지난 상태의 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 추진 연료 DF 힘센 엔진이 증가하면 할수록
유지 보수 비용은 전통 엔진보다 약 50에서 100%까지 가격이 비싸고요. 선박 엔진은 인도 4에서 6년 차에 정비가 집중되는데 정비가 집중되는 걸 산술적으로 추리해보면 27년에서 약 3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 추진 연료 힘센 엔진의 매출이 강력한 HD 현대 마린솔루션의 성장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환경 규제에 따라 고부가 프로젝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박 엔진이 선박 건조할 때 가장 고가의 부품입니다.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가 공사 단가가 약 100에서 200만 달러라면 엔진의 교체 수요, 엔진을 새 것으로 만드는 리트로핏의 단가는 1,500에서 5,500만 달러까지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HD 현대그룹 역시도 이중 추진 연료 선박 점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은 단순 수리도 단가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진도 계속 좋겠죠. OP 마진도. 업체들 이런 HD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업체들 협상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나 친환경 DF 엔진 선박은 발주나간 조선사 자체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선박 개조나 수리기간 길어지면 선주들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을 깎아먹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을 비싸게 주더라도 수리, 개조 모두 실력을 갖춘 업체, 극소수 업체로 일감이 HD 현대 마린솔루션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다. 경쟁사 싱가포르의 시트림도 가격이 4년 동안 74%나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 LNG 모멘텀 누릴 수 있나요? 네, 미국이 LNG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에너지 전환 과정의 징검다리로 천연가스 중요도를 강조했습니다. LNG 재개조, LNG 저장 설비, 개조 설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 상선보다 단가가 월등히 비쌉니다. 노후 LNG선 재카 설비 장착 단가가 척당 1,000만 달러 수준이고요. LNG선 저장 기와 LNG 소위 말하는 FSRU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단가가 1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운항 중인 대형 LNG 선대가 754척으로 추정되고요. 개조로도 경쟁력이 확보할 수 없는 스팀 터빈 LNG선과 스팀 터빈 엔진이 장착된 LNG선은 207척입니다. 재에카 설비가 제대로 장착되지 DFD 엔진 탑재 선박도 190척이나 됩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것도 역시 HD 현대 마린솔루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는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글로벌 탑티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10척입니다. 그 중에 3척이 완료됐고 7척은 아직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재해카 공사 시장은 폭증하는 시장의 초입 국면이다. 해선업체의 캐파 한계가 존재하고 이 운항 선박을 보관하는 데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LNG를 저장하거나 LNG를 재기화 설비로 바꾸는 FS 개조 수요는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FS 개조 수요도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글로벌 탑티어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장 설비 LNG FSRU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천연가스 확대, 육상에서 저장 설비 건설에 대한 비용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진국이 천연가스 수입을 다변화하기 때문에 LNG FSRU 수혜가 증가할수록 그 부분에 대한 온전한 HD 현대 마린솔루션한테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령이 20년 이상 된 대형 LNG 선만 해선으로 가정해도 89척이나 되고요. 전체 선대의 12%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운영 중인 FSRU 총 54척, 매년 신규 발주되는 FSRU는 5척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나 개조 대상의 FSRU 노선 비중은 앞으로도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NG선 개조는 당연히 일반 상선 개조보다 훨씬 더 높은 기술력. 이 LNG선 자체가 극소수 조선사들만 이미 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선도업체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이미 노르웨이 선사의 LNG선 재해카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FSRU 재기화 설비 같은 경우는 LNG FSU 수주 프로젝트를 수주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FSRU 재기화 설비 역시도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탑티어로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설비 투자가 매출의 0.6%에 불과하고요. 감가상각비 역시 0.7%에 불과하고 인건비는 5.2%에 불과하다. 급격하게 운전자본이 올라가면서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하는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결론은 재무구조가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회수 기간도 길지 않아서 고정비 부담도 낮고 창출하는 수익의 대부분을 그룹사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이 그룹의 지주사 중에 HD 현대의 직접적인 자회사가 HD 현대 마린솔루션인데요. HD 현대의 많은 배당을 차지하는
기존 배당의 가장 큰 소위 말하는 HD 현대 오일뱅크가 시향이 악화되면서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조선 계열사인데, 이 중에 3년간 HD 현대 마린솔루션의 평균 배당 성향은 71%로 같은 HD 현대 그룹의 조선 계열사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주사 HD 현대는 작년에 수취한 배당금 중에 19%를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차지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32%로 증가하면서 배당 의존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지주사 HD 현대의 상당 부분 배당 역할을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주주 친화적이고 배당 수익률도 양호한 수준을 계속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2대 주주 KKR의 수급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재 5월달에 정리하고도 잔여 지분이 10% 남았는데, 최근에 블록딜 성공 규모와 유사한 점을 보고 상당히 HD 현대 마린솔루션의 투자 심리가 여전히 호의적인 걸 봤을 때, 만약에 잔여 지분 추가 매각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오버행 리스크 해소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HD 현대 그룹의 과도한 매출 의존도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HD 현대 그룹의 매출 의존도는 9%에 불과했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 HD 현대가 56%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엔진업체 평균도 35배, 조선업체 평균도 20배인데 친환경 솔루션 지금 21배 평균 받는데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24배 정도 수준입니다. 조선사들은 이익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익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지만 이익의 안정성 측면으로 보면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조선업 중에서는 압도적인 원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32배고요. 내년 평균 24배인데 딱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내년 평균과 비슷한 정도 수준 25배에서 24배 현재로서는 PR을 받고 있고요.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올해는 3,700억에서 4,000억 정도, 내년에 거기서 5,000억 정도 영업이익 사이즈가 나오고요. 27년도 되면 약 6,000억의 영업이익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은 올해 2조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 2조 5천억, 27년도에 2조 8천억에서 약 3조 정도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 최근에 외국인의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보험 투신과 연기금의 지금 역대급 신고가 영역임에도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매수가, 개인은 계속 팔고 있지만 그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받아내고 있다. 한국조선해양도 상당히 수급 좋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요. 외국인 거래일 1일 거래일 제외하고 10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이나 사모펀드 쪽에서 뒤따라 사고 있습니다. 중공업도 50만 원을 돌파한 역대급 신고가 영역임에도 외국인 기관 쌍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투신도 사고 연기금도 산다. 조선업 전반의 매수세가 좀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 큰 틀에서 보면 18만 7천 원과 22만 원의 빠권이었지만 오늘 종가가 22만 원대로 신고가 영역에 도달했는데 거래 대금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죠? 일단은 1차 지지선은 21만 원이고요. 2차 지지선 19만 8천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 영역을 돌파 상단이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다. 모두가 지금 해피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은 거의 바닥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완전히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엔진 쪽에 쏠려 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박스권의 하단에서 다시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선박의 유지보수 시장은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사이클을 가져갈 것이다. 심지어 마진율도 좋다. 글로벌 탑티어인 HD 현대 중공업과 HD 현대 미포와 HD 현대 삼호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의 그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다. 네 번째, HD 현대 지주사의 배당 재원으로 쓰이는 알짜 직접적인 자회사로 배당 규모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앞으로 이중 추진 연료 DF 엔진, 노후화된 배들의 선박 교체나 소위 말하는 LNG 관련된 FS 수혜가 폭증할 것으로 보고, 심지어 그거 관련된 글로벌 레퍼런스 가진 업체가 극소수다. 신고가 영역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공업이나 삼성 중공업이나 심지어 엔진사들보다도 훨씬 못 오른 측면이 있다. 그 부분은 눈여겨봐야 되고, 밸류에이션도 내년 포워드 PR 기준으로 24배 정도 수준이니까 딱 조선업체들, 엔진업체들의 평균값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가슴 뛰는 경험을 했고, 앞으로 이 회사가 엄청나게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선업은 여전히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주도주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물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10월 달에 다시 오프라인 강연 재개하니까 그것도 많은 신청과 응원 부탁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꼭 좋아요랑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